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 이 분위기를 중앙정부와 함께 쌍끌이로 주도하는 분위기인데 네. 이 미래통합당은 연일 이재명 때리게 하고 있거든요. 이재명이 국민에게 발길질했다. 굉장한 악성 포퓰리즘이다. 국민을 현혹시키는 마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요 이 사람도 웃긴 게 자기 당의 서병수는 부산 선대위원장이거든요. 이분들 경기도랑 똑같이 전 국민한테 100만 원 줘야 된다. 뭐 200만 원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조경태 부산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민 1인당 80만 원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 당 후보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기사만 때려요. 이건 뭐 자가당착 아닙니까? 아니죠. 이재명 키우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분위기를 보면요. 이재명 지사가 여론조사 1위 올라갈 그런 기세예요. 지금. 아니 뭐 어쨌거나 하여튼 그러니까 몰핀 주사가 필요할 때 전쟁터에서 이를테면 그걸 쓰지 마라 그러면 그냥 죽으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논리를 따지고 말고가 아니라 그 타겟팅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 동당이 오히려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이 지지를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재명 지사가 그랬어요. 미래통합당이 하면 선정이고 이재명이 하면 실정인가? 저를 마약을 이용해 대중을 현혹하는 포퓰리스트라고 한다면 저는 미래통합당을 콩가루 적폐 집단이라고 하겠다라고 써붙였는데 그래. 자 어쨌든 그 미래통합당 이야기를 조금 더 가보면 이제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근데 코미디 같은 이야기인데 황교안 씨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들 복당 절대 안 돼. 이렇게 지금 못을 받고 나섰단 말이에요. 영구 네, 절대 안 된다고. 제명이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대구 수성을에 무소속으로 나가 있는 홍준표 후보가 가짜는 거죠. 왜냐면은 본인은 그래도 뭐 민주당 이상식 후보가 있긴 합니다만 살아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고 황교안 후보는 지금 떨어질 게 100%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황교안 후보가 웃으면 안 되는 시점인데 웃음이 나네. 네, 황교안 후보가 떨어져도 저는 어느 정도 선방을 한다면 당대표 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또 원외 당대표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그러면 대선은 못 나가겠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제 황교안 씨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현장에서 이렇게 밑바닥을 보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심각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론조사 종합치로도 봐도 그렇고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네. 그리고 또 전국 판세로 보면 이따가 강원도의 노무현이라고 불리시는 분이 바로 인터뷰가 돼 있는데 강원도는 나쁘지 않고요. 이따가 그 강원도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 부울경도 나쁘지 않은 게 실제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부울경이나 TK나 강원도 같은 데는 샤이 진보가 있어요. 샤이 진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지지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최소한 20대 때 정도로 PK는 가져올 거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 있고요. 이런 어떤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보다 미래통합당은 뭐 자신들이 뭐 130석까지 노리겠다 이런 소리 하는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100석도 힘들다 지역구에서. 뭐 결국에는 마지노선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기대치를 많이 높여놓으면 거기에 한참 떨어지면 대피하는 거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기대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는 황교안 씨는 당대표를 물러날 수밖에 없는 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무소속들 자기가 신경 쓰고 못 박을 이야기는 아닌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 그러니까 무소속 복당 불허한다고 홍준표 의원을 홍준표 쪽을 겨냥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말이 진짜 재밌던데요. 그대도 종로에서 지면 아웃 이런 것 같은데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당대표라는 자리가 파리 목숨이라는 것을 아직 그거 알아야 잘 된다. 모르고 그런 말 하는 것 같다. 물러나본 사람만이 아는 이런 건데 참 재밌는 구석이 있고요. 확실히 지금 황교안 씨의 이 빈자리를 노리는 분들이 속속 지금 정치적인 기지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됐건 당대표가 됐건 김종인, 유승민, 홍준표, 안철수 전부 다 황교안의 빈자리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 선거가 잘 되겠어요? 같은 당내에서 너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 이런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실제로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뭐 엊그제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최소 147석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지역구 비례까지 다 합쳐가지고. 근데 저는 이거 엄살이라고 보거든요.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별날이 트라우마가 커서 그렇긴 한데 지금 분위기로 보면 이게 이제 이른바 이제 강한 정부론 혹은 이런 위기 때는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얼마나 크게 작동할 거냐 아니면 심판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크게 작동할 거냐 이게 따라서 지금 총선 갈릴 거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경우라도 저희 당 여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정말로 오만하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아프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어찌 보면 제가 평소보다는 선거 준비를 훨씬 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계속 입으로는 오만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자칫하면 그렇게 방심했다간 큰 코 다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제가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염려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그게 이렇게 딱 실제로 이게 되니까 그 명부 유출이 실제로 확인이 되니까 전 정말 확 그냥 이러다가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 저희 당에서 지금 괜찮죠. 정부가 이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는 거나 외교 활동에서 보여주는 자세나 당당함이나 이런 것들이 좀 괜찮은데 그렇다고 해서 승리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건 금방 국민들이 알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지지자들은 좀 사기가 있어야 되고 정치인들은 항상 신중해야 되고 신중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런 건 당연하죠. 맞는 말씀이시고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사기를 올려놓고 있을 테니까 투표장만 나와라. 그럼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요 전략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투표장 나오게 하는 건 저희로서는 지금 대략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253개 지역구 중에 비례는 그냥 신경 끄고 150개 하면 남는 게 103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무소속에서 몇 개 당선되는 걸 제외하고 나면 대략적으로 150대 100 정도 싸움이라고 보는데 저들의 지역구 의석을 100 밑으로 끌어내리면 민주당이 150 이상을 지역구에서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들 나름대로의 어떤 고품격 전략이 있어요. 꼭 민주당이 아니더라도 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없는 정당과 같이 할 수 있는 정당인데 그나마 같이 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 그러니까 목표는 하여튼 저쪽이 100석 못 넘게 하는 거 그게 뭐 절대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살짝 엄살 전략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뭔가 좀 과하게 목표 책정을 하면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이게 대패라고 느껴지는 착시 현상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100석만 하겠다. 사실 그렇게 하기도 힘든 게 그러면 니들 선거 지고 들어가는 거냐 해서 기대치는 올려놓는데 지금 이 미래통합당 목표 의석이 지역구에서만 125석이랍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절반 받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비례까지 합치면 받겠다 이런 건데, 근데 지금 좋은 흐름이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 연일 지역구 여론조사를 좀 이기는 쪽으로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아직까지 나온 모든 지역구 여론조사 판세를 보면 민주당이 한 더블 스코어로 앞서요. 1위 지역이. 물론 다 나온 건 아닙니다만. 근데 지금 하나만 이따가 바로 강원도에서 지금 후보 한 분 올라오셨는데 이 강원도에서도요. 20대 총선 때 강원도 선거구가 8개였어요. 그중에 민주당 당선자는 원주 의뢰 송기훈 후보가 유일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저쪽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 김진태 씨 속해 있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민주당 후보가 상당 부분 앞서고 있어요. 허영 후보가 김진태 씨를. 그러던데요. 원주 갑 같은 경우도 이광재 후보가 뭐 거기는 뭐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고요. 다음에 강릉만 해도 물론 무소속 권성동 후보가 나가 있기도 하고 다음에 또 강릉시장이었던 최명희 후보가 또 무소속으로 나간 바람에 미래통합당 후보는 지금 꼴찌를 달리고 있고 어부지리로 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이따가 나오실 분도 상당 부분 선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재미있는 말씀 하나 드리면 목포가 호남에서는 관심사잖아요. 거기가 우리 당은 김원희 그 서울 부시장 했던 분
그리고 박지원 이렇게 붙었는데 어쩔 것 같습니까? 이 여론조사가 어제 나왔습니다. 지금 아직도 앞서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훨씬 앞서고 있더라고요. 네. 김원희 후보가 저희 당 후보가 훨씬 앞서고 있어. 이제 그런 건 있죠. 당선 가능성을 물으면 박지원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여론조사가 여러 번 나오면 그게 바뀌더라고요. 당선 가능성이. 그래서 예. 호남은 오히려 그런 곳 말고 다른 데서 무슨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격전지라고 얘기됐던 그런 곳이 별로 그런 격전지 같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호남 같은 경우는 지난 20대 총선 때는 호남의 의석이 유일하게 한 석이었어요. 한 석. 죄송합니다. 광주, 전라, 전남, 전북 해가지고. 근데 그 의석들이 거의 대개는 한두 석 제외하고는 민주당으로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역구에 이미 다른 지역 그 정도만 해도 그 당시 민주당 바람 불어서 된 선거 아니잖아요. 제가 전북까지는 뭐 정확하게 다 살펴보지 못했고요. 전남만 보면 광주 전남만 보면 광주 전남이 18석인데 뭐 특별한 뭐가 없으면 거의 유리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전보다 최소한 한 11서너 석, 15석 정도는 광주 전남에서만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전만큼만 해줘도 꽤 그렇죠. 이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부울경도 괜찮고 수도권이 괜찮다면 그러면 당연히 충청 지역도 좀 괜찮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남만 더 가져오고 그냥 예전에 했던 만큼만 해도 사실상은 한 140석 이상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에 약간 엄살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여당으로서의 조심하는 전략일 거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뭐 코로나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뭐 등등 있지만 문 대통령 지지율도 막 오르는 추세이고 민주당 지지율도 오르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단서가 하나 있긴 합니다. 무조건 투표만 하면 우리가 무조건 앞서갈 수 있다. 그리고 정치인분들은 조심하시라. 긴장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뭐 100번 말씀을 하셔도 그건 뭐 무조건 옳은 말씀이고요. 예. 실제로 현장에서 저 같은 경우는 특히 결코 방심하거나 오만해서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미 모른다. 본선 치르셨잖아요. 아니 그래도 이제 제가 이번 주부터 다시 이제 아침 인사를 시작했는데요. 보통 7시 반 되면 제가 나가서 이렇게 인사를 시작하는데 7시 한 20분, 30분 되면 시작하는데 분위기가 전에 예비 후보 때 분위기가 조금 더 활발해졌더라고요. 그런데 차량은 훨씬 줄었어요. 그 출퇴근하는 이 풍경이 그래서 반응은 전보다 더 좋아졌고 그 출퇴근은 하시는 분들은 확 아마 이제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많이 줄었겠죠. 그런 상황인데 거기 서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매번 하는 생각이 시민들 잘 따르겠습니다. 행여라도 오만하거나 방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이제 다짐을 매번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기도를 할 때도 있죠. 이 시민들에게 정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재앙 혹은 이 위기가 빨리 좀 수습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 이번에 보니까 뭐 아까 생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회의 기운, 흐름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총선이 코앞에 나와 있는 거죠. 달력상으로 보면 13일 남았을 겁니다. 아마. 이제 거의 이제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거고. 아니 14일 남았구나.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오늘이 15일이 총선일이고 오늘이 31일이니까 그러니까 선거 오늘 15일 남은 거죠. 15일. 오늘이 3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4일 남은 거예요. 네. 자, 딱 그러네요. 수요일 날 총선일이니까 2주 딱 남았고. 그러니까 2주 동안은 저희를 이제 여기서는 저희가 그렇죠. 못 뵙는 거죠. 지역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이제 국회의원 되셔가지고 이제 출연하셔야겠죠. 어쨌건 민영배 후보님 많은 분들이 물가에 내놓은 내 새끼 살아 돌아와서 기쁘지만 본선까지 조심조심해서 꼭 당선돼 오시라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이쪽 카메라 있죠. 정면에 있는 카메라. 요거 오른쪽 카메라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지지하시는 분들께 뭐 하실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족한 게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새날 애청자분들, 동지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꼭 좋은 성과를 들고 와서 여러분을 다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약속드립니다. 좋은 정치로 세상에 보답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민영배 후보님 꼭 당선돼서 네.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